GMO, 즉 유전자 조작식품은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과가 미비해서 큰 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산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 모두를 고려해 보았을 때 GMO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일정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내는 기후변화를 뜻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 한계에 의한 생산성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종류도 다양하고 일어나는 현상도 다양하고 일어나는 지역도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을 고려해서 모든 종류의 GMO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뭄의 경우 토질 요인에 따라 가뭄 저항성 유전자 종류가 다양합니다. GMO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그 가격도 엄청 많이 드는데 열심히 개발해서 한 지질에만 적합한 GMO를 개발해서 쓰는 논리에 어긋납니다. 가뭄에 일일이 대체제 개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MO 식품 개발로 생산량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몬산토사에서 미 농림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뭄 저항성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보통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수확량 손실분이 6%밖에 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GMO 작품을 개발하는데 5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 긴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6%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GMO 개발을 한다는 것은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점은 경제적인 문제점은 가격이 인상되고 에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GMO는 그것에 대해 그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에 있었던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 이때 이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아벤티스사는 파산을 했었고 1993년 브라질 넛 사건을 담당했던 파이오니어 하이브리드사는 안전성 문제로 $100만 낭비했습니다. 개발하는 것 자체에도 큰 돈이 드는데 행여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전통 방식이 차라리 GMO 개발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GMO를 개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다양한 작품들이 나타날 것이고 다양한 작물을 먹이로 삼았던 벌레들이나 곤충이 줄어들고 이는 곧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간의 생태계 영향은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우려도 있고 여러 환경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2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란 평균 기후값과 최근의 기상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른 것이 인정된 것을 의미하며 GMO는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이 발휘되도록 조작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말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GMO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GM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어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GM 기술을 통해 기존의 농업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유러피아 바이오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GM 작물을 재배할 경우 무경운 농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경운기가 사용하는 석유 사용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토양 표토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탄소 격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GM 작물 재배 덕분에 2009년에는 약 177억 kg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GM 세균이나 GM 미생물을 이용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과호열 세균의
유전자를 조작한 GM 미생물이나 지하의 암석 속에서 진행되는 광물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GM 세균 등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획하여 유용한 산물이나 탄산칼슘 등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GMO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어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GMO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다가오는 식량위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지구 곳곳에서는 사막화, 가뭄, 홍수 등의 환경 문제와 강수량 및 강우 유형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GMO는 이러한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견디는 선인장의 AT-TDX 유전자를 삽입한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사막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식량위기와 같은 문제 역시 GMO를 통해 그 생산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다가오는 식량위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GMO는 삽입하여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의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변화 경로를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를 다양한 방면으로 알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시간별로 변화하는 환경에 각각 적합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전자를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형질 발현이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수히 많은 GMO는 그 대응책으로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점점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NDPK2 유전자나 내한성 유전자를 전이에 활용하든지 홍수가 빈번히 일어나 하천 등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인근 가축장에서는 파이테이즈 유전자를 삽입한 GM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강호수 등의 오염을 줄이든지 GMO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MO가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찬성 측 2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생물과 세균 등 그런 미생물과 세균을 유전자 조작해서 대기 중의 CO2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하지만 그 개발 과정에서 따르는 CO2의 발생에 대해서는 간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개발 과정에서 CO2가 방출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기술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CO2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실험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학기술 발전에 CO2 발전은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CO2를 방출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과학 발전을 모두 막자는 논리로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은 GMO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합한 대응책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과정에서 GMO가 만약에 CO2 발생 등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적합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미생물이나 세균 등이 CO2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검증 사례나 아니면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 근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구체적으로 미생물의 이름까지 제시하면서 이 미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그런 광물화 과정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지질 안에 가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변화 경로를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를 유전자 형질 변화를 통해서 알맞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언급했듯이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 그리고 브라질넛 사건 등은 모두 안정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출시된 상품 등이 다시 한번 불안전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리콜된 사건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형질 변화를 알맞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점은 인간의 기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알맞게 대응하는 것과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과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에서는 분명히 안정성 검사를 마친
옥수수가 출시되었는데, 근데 그것이 사료용 옥수수였는데 인간에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리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유전자 형질 반응을 알맞게 했다고 생각해도 다시 한번 검사했을 때 충분히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전자 형질 변화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반대측 교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모든 GMO를 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장이 그건 아니었습니까? 다양한 지역에 맞는 다양한 GMO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것을 하게 되면 경제성의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어서 적합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모든 GMO 제작 불가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GMO는 원하는 형질을 선택적으로 유전 형질을 선택적으로 발현시키는 기술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GMO가 현존하는 기술 중 그나마 다양한 지역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생산성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옥수수의 수확량이 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GMO 제작으로 이용해 160여 개국을 조사한 결과 약 110여 국에서 생산성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산성 증가가 나타났는데도 생산성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응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생산성 변화가 6%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생산성 변화가 6%보다는 더 크게 일어나야지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제적인 면이라는 것은 GMO를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그 산업을 유지할 때 있어서 만약에 GMO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로부터 큰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적인 애플레이션 향상 등의 이득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적합한 대응책으로서 그 기술을 개발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생산성 향상은 동의를 하셨고 또 이 GMO라는 것은 한번 개발하면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나 과학자들 집단에서 GMO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을 생산하여서 빈곤 지역이나 제3세계에 이것을 보급한다면 이것은 식량 문제 해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성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경제성과 지금 저희 토론의 주제인 기후변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GMO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데요. 대응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따지자면 경제성이 꼭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해서 개발된 GMO가 CO2를 흡수하거나 대기 중 CO2 방출량을 감소시킨다면 이것은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은 일면이고 또 다른 부분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곤충들이 다양한 곤충들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점은 반박대 말씀드리도록 네, 반박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찬성 측 교차 조사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찬성 측 토론자께서 미생물이나 세균 그리고 경운기 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에 석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또 미생물이나 세균 등을 통해서 대기 중의 CO2 감소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발 과정에 있어서에 따르는 CO2의 발생을 매우 간과하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CO2 또한 구체적으로 미생물이나 세균이 CO2를 감소시켰다는 사례를 발표해 주셨지만 이는 지금 개발된 후에도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또한 변화 경로를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있어서 유전자 형질이 알맞게 변형됨에 따라서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보고 내린 결론이고 우리의 기술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리크 사건 그리고 브라질너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히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수많은 대응책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GMO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GMO가 이렇게 위험성과 안전성의 논란의 여지가 많고 생산성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관점이 있다면 이것은 대응책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반대 측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 세균이 CO2를 흡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CO2의 양을 간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반대측 토론자께서도 개발 중에 발생하는 CO2만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개발 후에 흡수할 수 있는 CO2의 양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외에 다양한 대응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대응책에도 과연 CO2를 방출하지 않을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기후에 맞게 유전 형질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안정성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논지는 안정성이 아니라 그만큼 GMO는 선택적으로 유전 형질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GM 기술을 이용하면 내한성, 내냉성, 내한발성, 내염성, 내병충해성 이렇게 선택적으로 작물에 어떠한 형질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GMO는 다양한 기후 변화와 다양한 지역의 그런 토지에 알맞게 개발되어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 반박 마치겠습니다. GMO 기술이 변화 경로를 예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전자가 다양한 형질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유전자가 다양한 형질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발현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다양한 지역에 맞춰서 개발될 수 있다고 하신 점도 맞습니까? 네. 하지만 각 GMO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약 10에서 15년 정도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드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비용의 수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 GMO를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개발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가뭄이나 기후변화의 종류는 엄청 다양하고 가뭄처럼 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인지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모든 기후변화에 있어서 모든 GMO를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인류가 발전시켜온 과학기술들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다양한 기후변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GM 기술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조사 자료를 예를 드시면서 찬성 측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 증가가 매우 크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저희 자료에 따르면 몬산토사가 미 농림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뭄 저항성 옥수수의 경우 수확량 손실분이 6%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가뭄에 대해서 국한시켰던 것인데 기후 변화 중 가뭄도 큰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뭄에 있어서는 6%밖에 발현 안 되면 이것도 GMO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우선 참 반대측에서 제시하신 것은 가뭄 저항성이라는 특정한 종 하나에만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거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과 기후 변화 연관성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기후 변화의 대응책이라고 하면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그 원인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면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 변화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가격 인상, 즉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그런 가격이 인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농산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인상이 초래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에그플레이션이 당연히 에그플레이션이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경제성과 기후 변화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곤충의 다양성, 또 생태계 현상을 언급하시면서 생태계 현상을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인 곤충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굳이 현상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사례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네, 개발을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공황시에 메뚜기가 미국 전역을 공격했던 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 대공황시에 논밭이나 이런 부분에 메뚜기가 공격을 하면서 모든 작물들을 해쳤습니다. 이때 모든 작물을 해치면 그런 작물을 먹고 살던 다양한 곤충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이런 작물들이 다 훼손되었을 경우 그런 작물들을 먹고 살던 곤충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특정한 경우에는 그런 곤충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때 생태계 파괴가 크게 일어났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1차 교차 조사 때부터 시작되어서 관한 내용인데 기후변화의 그런 다양한 환경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GMO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과학기술 중에서 GMO가 아니라면 과연 이러한 기후변화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GMO가 그렇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기후변화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경우 그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MO가 다른 여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GMO의 개발을 막는다면 과연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반박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가뭄 저항성과 같은 씨앗은 단 한 가지 환경만을 고려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가뭄 저항성 씨앗과 같은 것을 완벽히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뭄과 관련된 고온건조한 기후, 이러한 고온건조한 기후에서 잘 견디는 유전자를 하나 삽입하여 쥐음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일반 작물보다는 가뭄이라는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 특정 지역에서만 잘 자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GM 작물의 경우 기존의 작물보다 더 효과적인 유전자 발현시킨 그런 유전자를 삽입함으로써 적응력을 예전보다 더 높임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GMO와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과학 기술의 모든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 전지판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고가의 전지판이었지만 현재 급속도로 그 가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GMO와 관련된
기술도 개발을 꾸준히 하면 그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개발 기간도 많이 든다면 차라리 그 기간에 오히려 적합한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더 대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변화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 다른 그런 다른 농업 방식으로 그런 급변하고 그 변화 경로를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화를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농업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박 시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GMO로 인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없습니까? 여태까지 GMO가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을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2010년 바이오 포티파이드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생태계 악영향,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다른 종으로부터 전이되어서 발생하는 유전자 오염 등의 문제는 극히 자연스러운 문제이며 이러한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그러한 것 때문에 생태계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과잉 우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상대편 팀의 견해를 역시 반박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찬성 측 재교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층에서는 여태까지 GMO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유전자가 다양한 형질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다양한 지역에 맞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제가 거듭되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GMO 개발에는 오랜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차라리 전통 농업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전통 농업을 사용한다면 농민들이 여태까지 사용해왔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더 짧은 기간 안에 자기들만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성과 기후변화 연관성을 언급하시지 않으셨는데,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기후변화의 문제점 중 하나가, 그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인 만큼 에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가격 인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GMO가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또 생태계 현상, 다양성에 있어서 여태까지 있었던 생태계 사례가 없기 때문에 GMO의 피해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것 같으신데, 굳이 현상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GMO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고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GMO가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그 위험성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이전이나 여러 바이러스 발현이나 아니면 그 GMO의 도입으로 그 대부분의 농산물이 다 GMO로 대체되면서 슈퍼 바이러스나 슈퍼 해충 이럴 때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GMO로 인한 개발 비용이 굉장히 크고 그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과학기술은 개발 비용이 초기에 크고 점점 더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개발 비용을 낮춰 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개발 비용이 크고 그런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GMO는 정책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라 다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통 농업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통 농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변화 경로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가뭄 저항성과 같은 씨앗을 완벽히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러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유전자 하나를 삽입한 것은 기존의 작물보다 더 적응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상대편님께서는 GMO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160개국의 자료를 통합한 자료이며 이는 굉장히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실제로 증가했음을 저희는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네, 그러면 이것으로 찬성측 재반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먼저 찬성 측에 대한 반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GMO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지 따라서 GMO가 오직 하나의 대응책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GMO 하나에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되게 생산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바이오 안정성 센터에서 발간한 책자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GMO 같은 미봉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체 작물을 GMO로서 생산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중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변화에 더 적응한 그런 작물을 만드는 것으로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성과 그런 안전성에 대한 안전성 불감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MO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계속 GMO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선택적 발현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베네핏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술 낙관론에 의거한 것으로서 10년에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부작용이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점은 기술 개발에 드는 과정을 간과한 생각입니다. 또한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애플레이션 등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고 또한 계속 미래 가능성, 경제성을 가질 것이라는 미래 가능성을 언급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기존 방식, 육종 등에서 오히려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은 GMO의 더 전 단계로서 보다 더 기존 방식이지만 육종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후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로써 반박 측 초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맞춰서 다양한 기후변화에 맞춰서 지형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통 농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이 다양하게 변한다고 해도 고온 건조와 같은 주요한 변화에 저항하는 GMO를 개발한다면 이는 생물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GM 개발이 다양한 기후 변화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성 증가 문제를 계속 논점으로 삼고 계신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68개국의 조사 결과 124개국에서 생산성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GMO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GM 작물 재배 농민의 90%가 개도국에 있습니다. 개도국에 식량을 공급하는 GM이 과연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CO2 흡수로 인한 기후변화의 원인 제거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CO2 흡수와 같은 기후변화 원인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GM은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오염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생태계 오염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지역, 특정 종의 사례이고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GM 기술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최신 과학 기술의 공통점이며 위험성만으로 GM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 찬성 측 마지막 초점 발언 마치겠습니다.